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한국인의 황당한 의식 구조. 차라리 이민 가는 것이 더 나은가? 라는 주제와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부모님 모두가 한국인인 순수한 혈통의 한국 사람이며 한국에서 태어난 이래로 지금껏 한국 땅에서 살아왔답니다. 지금껏 이 땅에 살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수많은 친구들을 사귀어 왔지만 내가 그들을 만나면서 대인관계를 할 때마다 번번이 그들로부터 느끼게 되는 심히 비상식적이고도 절망적인 감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사고방식 및 의식 구조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인의 행동 양식과 습성들을 놓고 냄비, 망각, 뒷대근성, 대중심리의 노예들이라며 간간히 자조적인 비판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그처럼 불합리한 현상에 대해 막연하게 자조적인 비판만 하고 끝남으로 인하여 그 사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내성만 키워줌으로써 그 불합리한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로 더욱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병의 증상을 알고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병이 있다는 소리만 백날 나불대며 병을 탓해봐야 병은 치료되지 않은 채로 결국 모두가 인정해버리는 만성 질병이 되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것입니다. 냄비, 망각, 대중심리, 뒷대근성이란 용어의 의미는 이미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터이니 오늘은 한국인의 대인관계 행태 및 사고방식 중 가장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국인은 상대방과 대화하는 중에 상대의 눈을 응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대화에서는 물론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조차도 상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채로 허공에 대고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과연 그 대화가 얼마만큼 서로의 진실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몇 번 만났을 때 미국 대통령은 시종일관 북한 지도자의 눈을 바라보며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자는 계속해서 상대의 눈을 피하면서 허공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북한 지도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회담이 번번이 무산된 원인은 이것과도 결코 무관치 않다는 것이 나의 관점입니다. 방금 북한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지만 대한민국의 대다수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대인관계 처신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문화의 차이니 뭐니 하지만 내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상식의 차이인 것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상식을 어기는 행동들에 대해 문화라는 미명으로 면죄부를 주는 작태는 이제 그만 종식될 때도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대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상대를 능멸하려는 보이지 않는 이기심의 발로인 동시에 서로의 대화를 거짓의 수렁으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나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은 강자에게는 철저히 약하고 약자에게는 철저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대인관계 속에서도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바로 움츠리는 반면에 상대가 어딘지 약한 허점을 보이는 듯하면 잽싸게 짓밟으려는 모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가게의 점원들을 보면 손님이 다소 깐깐하게 굴면서 말을 퉁명스럽게 하면 엄청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또 다른 어떤 손님이 부드럽게 대해주면 그 점원은 서서히 퉁명스러운 말투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잘해주면 고마워서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살이의 기본 도리일진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한 호의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니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한국 사회 속에서의 인간관계는 그야말로 날마다 한편의 괴기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군요. 물론 나는 앞의 사례에서 그것의 근본적인 잘못과 원인이 그 점원에게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원도 수많은 손님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만큼 당하다 보니 나름 터득한 처세술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식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도무지 신뢰가 존재할 수 없으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서로가 서로를 짓누르려는 이기심만이 팽배한 채로
사회는 끝이 없는 불신의 늪 속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친절하게 대하면 그것을 약한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짓밟으려 드는 황당한 문화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상대에게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배고파요. 밥 먹고 합시다. 세 번째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문화입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알아주고 서로 간에 원하는 응답을 줘야 한다고 믿는 문화인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형태의 한국 문화의 고질병이라는 것이 나의 관점입니다. 말로 해도 다 알 수 없는 서로 간의 감정을 말을 하지 않고도 안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개념인 것입니다. 또한 좋아해도 좋아하지 않는 척해야 하고, 서로 좋아하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밀당을 해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은 그야말로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기본 처세술이 되고 말았습니다. 밀당 문화는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욱 심하죠. 밀당이 처음엔 제법 야릇한 쾌감을 주는 것 같지만, 이러한 계획적인 밀당 행위에 내성이 생기게 되면 나중엔 서로를 전혀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이 만나고 나서 불과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진실을 모독하는 그 어떤 행위라도 결국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인생살이의 이치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겉으론 그렇지 않은 척하며 나무라기만 하고, 자식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모른 채 원망하다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무덤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펑펑 흘리고, 도대체 왜 살아생전에 서로 훈훈한 사랑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서 부모는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 원망이나 하면서 마음의 죄를 짓도록 만든 후 돌아가시고 난 뒤에 눈물을 쏟으면서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인지. 사랑은 그렇게 해야 은은하고 끈끈하며 진실하다고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백해무익한 사고방식에서는 대체 언제쯤 벗어날 것인지. 나의 서양 친구들은 나에게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인의 이런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서양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으면서도 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유형의 자기 기만, 인간 기만 문화에 도무지 적응을 할 수가 없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인을 서양과 동양 간의 전통적 문화의 차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 책임을 단순한 전통이나 문화의 차이로만 얼버무린 후에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한가한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척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속의 단계를 매겨서 밀고 당기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억지로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처세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고 항상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며 용기백배하여 더욱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숨기거나 연인 간에 계산된 밀당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끝없는 절망과 희망의 교차점 속에 가두어 놓은 채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상대의 숨통을 조였다 놓았다를 반복하는 악마의 행위에 아류작과도 같은 못된 행동들인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는 것이며, 사랑하면서도 일부러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잠시나마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처신들이야말로 순수한 사랑에 대한 모독이자 진실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최악의 선택임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 이 땅에서 겪어온 모든 그릇된 문화와 관습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